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입니다. 최근의 뉴스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를 대체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7대3 정도의 인간 의사의 진단율이 인공지능 의사의 진단율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미래 사회에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의 오진과 약점을 보완해서 인공지능 대세를 이룰 날이 곧 다가왔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앞서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풍요로워질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소외되고 또 미래를 위협받게 될까요? 인류의 미래에 있어서 인공지능은 기회인가 또 위협인가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미래의 인류에게 위협이 되기보다는 사람과의 공생관계를 통해서 인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컴퓨터의 역사는 한마디로 인간이 수동적으로 작업하던 것을 자동화하는 과정입니다. 19세기의 산업혁명 때 면직물을 생산할 때도 단순 작업을 기계에게 맡기면서 창의력이 요구되는 이 디자인의 입지가 높아졌는데 인공지능의 발달도 같은 원리입니다. 단순 작업을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생각하는 힘이 요구되는 직업을 인간이 맡으면 됩니다. 이렇게 노동 분업을 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일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는 도구를 이용해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자연에서 도구를 만들고 또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새로운 도구를 발명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고 지금까지 인간이 시도해온 많은 발명이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됐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인공지능 역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의 발명 목적은 인류 발전의 원동력과 축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인공지능 역시 우리 인류의 편의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위협을 두려워해서 인류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을 멈춘다면 그것은 인류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신기술로 인해서 사라지는 일자리가 있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는 반드시 생겨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마차나 말을 타고 다녔고 말을 다루는 이 마부들에게 말채찍은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나오면서 말채찍이 사라졌고 마부들도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그런 사실을 아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에 관련된 일자리는 사라졌지만 자동차로 인해서 생겨난 일자리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기보다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생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간 소외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에 있어서 인공지능은 기회인가 또 위협인가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지능 수준이 2045년이 되면 인간의 지능에 근접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발전된 인공지능은 단순 노동직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직까지 인력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빠른 성장으로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지닌 존재가 되어서 많은 직업들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성과 관련된 직업들이 있고 이는 쉽게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더라도 인간의 감성과 창의력을 뛰어넘기가 어렵고 인공지능의 직업의 대체는 그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창의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은 예술가나 또 기업의 고위직이나 일부 부서에 한정이 되고 이 대다수의 일자리들은 사실 창의성보다는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과 지능을 요구합니다. 창의성과 관련된 일자리를 인간이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볼 때 그 일자리 숫자는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인구는 많은데 생존을 위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회가 변동되고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또한 사이언스라든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한 가치 갈등 현상은 인간의 현실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인간 소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외 현상을 느끼는 사회 구성원들이 많아질수록 사회 해체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간은 생존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커다란 이익과 또 해악을 동시에 갖고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항상 화두가 되는 것은 이 기술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그리고 그 논란이 종식되고 나서 기술이 상용화나 대중화가 되더라도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개발을 아예 중단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에게 주는 유익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과거에 잠재 위협이 있다고 해서 인류가 기술 개발을 미루거나 중지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명을 이루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 가능한 위협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인공지능이 개발된다면 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전원 시스템과 같은 신기술도 동시에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개발을 단순 계산과 처리 능력을 강화하는 약한 인공지능의 개발로 제한하자는 아이디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겔 브레이스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고 그 변화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꾸어 놓고 소니라든가 노키아 또 IBM 같이 이 세계를 군림하던 기업들이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의 시대가 어떤 형태로 도래하게 되며 또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확실성이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예측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전 세계로 신속하게 파급이 됩니다. 2008년도에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또 미국과 중동의 미묘한 힘겨루기로 기름값이 폭락하자 이 전 세계 경제가 한 차례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그냥 앉아서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인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크고 작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오늘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 때문에 만성적 스트레스로 고생을 하고 있고 크고 작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솔로몬이 쓴 지혜서를 보면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보니 해 아래에서의 삶은 불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재앙을 당할지 알 수가 없고 자기가 노력하는 일들이 어떻게 될런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불확실한 환경으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대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첫 번째 지혜, 믿음에 투자를 하라. 불확실성 시대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은 고사하고 투자금마저 날려버릴 것을 염려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한 달란트만 가지고 주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불확실성 시대의 사람들은 손에 돈을 쥐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위대한 것은 그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것에 있지 않고 신대륙을 향해서 닻을 올렸다는 것에 있다. 네, 그 당시에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영국과 네덜란드에는 신대륙 발견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씨 탓만 하고
거센 바다의 풍랑을 탓하면서 주저주저 하다가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구름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닻을 올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콜럼버스와 같은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과감히 닻을 올려야 합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맞아서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를 얻고 주어진 오늘에 성실할 때 소중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심판의 날을 생각하라. 불확실한 날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결국 그 날들은 모두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생을 마치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앞날을 예측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해서 대비한다면 남들보다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앞날을 내다보지만 너무 근시안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면서 오늘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해 아래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에 투자를 하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며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